특히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곳에 입원이나 치료를 하셨다면 더욱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녕하세요. 훈유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갑자기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소장으로 나에게 이 의사를 전달하곤 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원고가 되고 보험금을 받은 내가 피고가 돼서 지급했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장에서 언급되는 주요한 요인은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또는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진단비나 이런 것들도 쟁점이 있지만 그것은 다른 영상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입원이나 내가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원이나 치료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해서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보험사를 속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청구 원인은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보험 사기로 고소를 당해서 인정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보험 사기로 고소를 하고 죄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거의 반박 불가입니다. 이렇게 인정되었다면 민사에서는 거의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형사 결론대로 민사도 책임지라고 나오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어디까지 내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치료가 전부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부 치료에 대해서는 내가 허위나 불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지 이전에 있었던 정상적인 치료까지 전부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반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이지 보험금을 손해배상이든 부당이득이든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거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로 고소당해서 인정되신 상황이라면 어디까지 반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다투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험 사기에 대해서 고소한 것도 없는데 보험사가 민사소송만 제기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사적으로 고소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가 보험 사기라고 단정할 수가 없죠. 법원도 이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원이나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면 내가 받은 보험금은 법리적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냐 하면 입원의 필요성 그리고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느냐 여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죠. 만약에 필요성 없는 입원, 치료로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끝입니다.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이 보험금은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내가 했었던 치료나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증거를 통해 법원을 설득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일단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이제 자문의사나 또는 제3자인 의사의 의견이 담긴 증거를 현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불필요한 입원 치료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직접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증거를 확보하는데 보통 이제 감정이나 사실조회 이런 것들로 의사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대부분 이것이 불리하게 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옵니다. 보험사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이 이 법원에서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리한 증거가 현출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논리로 이것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시 나를, 즉 당시 환자를 살펴본 담당 의사 또는 주치의 의견을 증거로 현출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입원이나 치료할 필요가 없었는데 막 담당 의사나 주치의에게 우겨서 이를 받은 것이라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담당 의사나 주치의가 스스로 판단해서 입원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또는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했다면 나는 상당히 억울한 입장이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내가 치료받고 입원한 것인데 보험금을 돌려달라니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만든 이 주치의 의견을 법원에 현출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내가 스스로 입원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나를 살펴본 담당 의사, 주치의가 결정한 것이다. 의학적 판단에 기초해서 이를 결정한 것이다 라는 점을 어필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당시 필요한 입원 치료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곳에 입원이나 치료를 하셨다면 더욱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의사들은 한방병원에서 이루어진 입원이나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도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하는데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이냐, 정말 필요한 치료 입원이었냐라는 질문을 양의사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정 절차로 진행된다면 감정 결과로 증거가 현출되는 것인데 이 감정 결과를 부인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한방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셨다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상당히 불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방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신 의뢰인에 대해서 보험사가 불필요한 치료다 라면서 보험금을 전부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금액도 1억이 훨씬 더 넘어갔고요. 그리고 보험사는 예상대로 제3자인 감정의사에게 이 진료 기록 전부를 보낸 다음에 정말 필요한 입원 치료였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 감정의사는 해당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저는 의뢰인을 적극 방어해서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고 실행해서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듯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승소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안이시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신 분들께서는 보험사의 청구를 이렇듯 기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상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사가 입원이나 치료가 불필요하다면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